자, 우리 삼각함수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이 14개고요. 선생님이 풀어줄 거는 한 24문제 정도 될 거야. 그래서 가이드가 조금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 삼각함수 다 풀면 가도록 하시고요. 예, 답을 외우지 말고 푸는 요령을 잘 익혀주도록 하세요. 문제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지. 자, 일단 첫 번째 각에 대한 이해. 자,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각은 어떤 각을 다룬다? 일반 각을 다룬다고요. 일반 각이라는 거 음의 각도 있고 360도가 넘는 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이용해서 보통 각을 표현을 하는데, 자, 각의 한쪽은 C초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뻗어 있는 이 반직선을 C초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또 다른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벌어진 게 30도라면 지금 이 도형이 나타내는 각은 30도만 있는 게 아니지? 얘는요 390도 마이너스 330도, 야 390도가 이 각인 거야. 한 바퀴 돌고 30도를 더간 390도가 이 도형인 거야. 또는 반대로, 여기서 시작해서 반대로 마이너스 330도 간 각도 이 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도형이 나타내는 각은 390도도 되고 마이너스 330도도 된다. 선생님 이 두 각 말고도 여러 가지 각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도형이. 그래서 이 도형이 나타내는 각은 이 각의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각 세타는 360도의 배수 더하기 30도 라고 이 도형이 나타내는 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이 도형이 나타내는 각은요. 지금 참고적으로 이 n은 정수인데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390도가 되는 거고요.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3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각이 나타내는 모든 각을 이 각의 일반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다루는 각이 0도부터 360도만 있는 게 아니다. 음의 각도 있고 360도가 넘어가는 각도 있고. 그래서 이 도형이 나타내는 각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동경의 일반각, 이 도형의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각을 여러분이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566번. 자, 566번은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격이 3, 4분면에 있는 걸 찾으래요. 첫 번째 몇 도야? 420도. 420도는 어떻게 생겼어? 한 바퀴 돌고 60도를 더 가서 이렇게 생겼지? 이게 420도지. 그렇지? 그 다음에 870도는요. 규환아 몇 바퀴 돌아야 되냐? 870도는 두 바퀴 돌고 몇 도 더 가? 150도. 150도를 더 가야 돼서 720도, 360도, 360도, 720도를 가고 150도를 더 가야 얘가 87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이 870도를 나타내는 각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1560도는요. 360도를 4번 가면 1440도가 되거든. 거기다 120도를 더한 거니까 요 정도 되는 각이 1560도가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각은 마이너스 720도는요.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360도 가면 마이너스 720도가 되고요. 마이너스로 30도를 더한 얘가 마이너스 750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3, 4분면의 각이 없었지, 그죠? 자, 마지막에 있는 거 마이너스 1610도는요. 거꾸로 4바퀴를 돌면 마이너스 1440도가 되겠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1440도를 간 다음에 마이너스 170도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170도는 이만큼 더 가는 거니까 요쯤에 마이너스 1680도가 있겠네. 아, 잠깐만. 1440도? 1610도지?
그렇지. 1440도 가고 마이너스 170도 가고. 그래서 얘가 3, 4분면에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360도를 넘어도 음의 각도 다 다를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4분면의 각.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1, 4분면의 각은요 0도부터 90도까지다 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1, 4분면의 각이 어떻게 돼? 1, 4분면. 1, 4분면의 각 세타는요 360도의 배수 360도의 배수 더하기 90도 요 범위에 있는 걸 1, 4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2, 4분면의 각은 360도의 배수 더하기 90도보다 크고 360도의 배수 더하기 180도보다 작은 거. 이걸 2, 4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4분면, 4, 4분면. 뭐 표기 안 해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유형 두 번째 569번 봅니다. 569번. 자, 569번은요.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세타는 360도의 배수 더하기 90도보다 크고 360도의 배수 더하기 180도보다 작아야 얘가 지금 2, 4분면의 각을 표현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이 각을 3으로 나눈 3분의 세타 3분의 세타는요 120도의 배수 더하기 30도 120도의 배수 더하기 60도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여기 쓰인 n은요 정수거든. 그래서 여기다 정수값을 대입하면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n에다가 일단 0을 집어넣어. n에다 0 집어넣으면 30도에서 60도. 몇 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야? 30도에서부터 60도는. 1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죠. 30도부터 60도 사이에 얘는 1사분면의 각이 나오겠다. 그래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20도 하기 30도니까 150도에서 180도까지 150도는 요쯤 있고요 180도는 요쯤 있으니까 얘는 2, 4분면에 가게 되겠다. 그래서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40, 30, 270도에서 240, 60, 300도까지. 자, 270도는 여기, 300도는 여기. 그래서 요 사이는 4, 4분면에 가게 되는 거지. n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요, 360도 더하기 30도. 360도 더하기 60도가 돼서 0을 넣었을 때하고 똑같은 각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야. 아, 이제부터는 여기가 반복돼서 나오겠구나.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겠죠. 발견 추론이란 걸 했어요. n에다 0, 1, 2, 3 집어넣으면서요. 어떻게 될지 추론해 본 거야. 결론은요.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의 각이 나오겠다. 알았지? 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호도법인데 일단 유형 두 개만 먼저 풀어봐요. 예. 5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풀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풀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호도법. 호도법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호도법. 세 번째는 새로운 각에 달린 호도법이에요. 길이의 센티미터와 인치가 서로 다르듯이 내가 허리둘레가 24다? 아니야, 24 아니고 32거든? 그럼 몇 센티미터일까?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헷갈리잖아. 그죠? 예, 그건 헷갈려도 돼요. 내가 허리가 30인데 32가 몇 센티미터인지는 헷갈려도 된다고. 그런데 3파이가 몇 돈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치? 3파이가 몇 돈지. 그래서 각도 단위가 두 가지가 서로 기본 단위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60분법은
60분법의 1도는 사방을 360개로 자른 요 하나가 요 정도가 1도가 되는 거잖아. 사방을 한 바퀴를 360개로 자른 한 조각이 1도고요.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쓰던 60분법의 기본 단위였어. 그런데 1라디안 한글로 읽으면 1호도라고 해요. 1호도. 근데 라디안은 그냥 단위를 안 써. 그리고 1라디안이라고 읽는 거야. 기니까. 그래서 1라디안은 그 기본 단위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부채꼴을 만들어 갖고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붙을 때 얘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라고. 새로운 각의 단위인 거지. 그래서 요 1라디안은요, 우리가 쓰던 60분법으로 하면 57점 몇 도 정도 돼요. 이 60도보다 조금 작다고. 왜냐면 이거 살짝 누르면 이렇게 정삼각형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 세 길이가 같다니까 이거 살짝 눌러서 정삼각형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정삼각형 만들면 60도가 될 테니까 저 1라디안은 60도보다 살짝 작은 각이 됩니다. 아무튼 요걸 기본 단위로 하는 거야. 요걸 1라디안이라고. 그럼 이 1라디안하고 60분법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죠? 그 방법이요. 요거를 3.14개 파이개 하면 파이 라디안이 이거 안 쓴다고. 파이 라디안이 180도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하고 같아진다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60분법하고 라디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값들을 우리가 외워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2분의 파이는 90도, 3분의 파이는 60도, 4분의 파이는 45도, 6분의 파이는 30도. 이게 기본적으로 외워갖고 있어야 되는 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이 있을 때요. 이제는 그 몇 도보다는요. 라디안을 이용해서 여기가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라디안, 여기가 3분의 파이 라디안,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2 파이, 여기가 6분의 5 파이 라디안, 여기는 파이 라디안, 여기가 6분의 7 파이 라디안, 여기는 3분의 4 파이 라디안, 여기는 2분의 3 파이 라디안, 여기는 3분의 5 파이 라디안, 여기는 6분의 11 파이 라디안, 여기가 2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중간에 있는 얘는 4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3 파이, 여기는 4분의 5 파이, 여기가 4분의 7 파이 라디안이 돼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4분의 7 파이고 여기가 3분의 5 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각의 위치를 기억을 해줘야 되네요. 삼각함수에서는요, 이 라디안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한다고. 이제부터 라디안으로 사용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게 572번이죠. 거기 있는 572번을 보면 572번을 보면 맞는 거 기억. 50도. 50도는요. 50 곱하기 1도인데 1도가 얼마야? 자, 얘를요.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고. 바꿀 거 헷갈리면은요. 이거 두 가지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1도는 얼마?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거 10으로 약분하면 18분의 5파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 틀려. 기억 틀렸지, 그세요? 그 다음에 니은 150도는 자, 150도는요 저기 있는 거잖아. 이 각이 150도 아니네. 그래서 이런 거 외워갖고요 바로 6분의 5파이라고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150도는 그래서 니은이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은 165도는
165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거 15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 얘는 12분의 11 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도 맞았지. 리을은 240도. 야, 240도는 여기가 240도 아니야. 180도에서 6분의 60도 더 가고. 그래서 240도가 3분의 4파이라는 외워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틀렸어. 거기 있는 게. 그래서 3분의 2파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음은 4분의 7파이는요. 여기잖아. 여기 270도에서 45도 더 간 거. 그래서 315도가 돼. 맞았네. 비음은요. 5분의 4파이. 얘가 5분의 4파이는요. 5분의 4 파이 라디안이잖아. 그지? 라디안은 1라디안을요. 파이분의 180도라고 붙여줄 수 있다고. 1라디안은. 그래서 파이 약분하면 이거 약분하면 36도. 144도가 돼. 맞아 틀려. 틀렸지. 그래서 맞는 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예. 다음 주에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바꿔진 걸 보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 따로 안 잡고 여러분이 오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진도가 다 나가는 학생들은요, 시험 대비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예. 선생님이 내일도 그렇고 그냥 그 시간에 와요, 그냥. 내일 원래 보강을 앞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원래 오던 시간에도 다 오면 돼. 어차피 시험 대비 들어가는 학생들은 문제풀이 위주로 가야 되니까. 알았지? 근데 서기고는요, 여러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시화하면요, 지수하고 로그 파트는 다시 시험 대비를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삼각함수의 그래프 수업을 나갈 거라고. 그리고 다른 학교 시험 대비 이제 들어가는 학교는 지수 로그 시험 대비를 시킬 거야. 그래서 제 시간에 제대로들 오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그냥 제 시간에 오면 돼. 알았지? 내일 못 오는 주영이는 꼭 좀 영상 강의로 또 공부를 해와야 돼. 야, 내일 테스트 있나 우리? 확률 테스트 안 맞아? 봤니? 저번 주에 봤니? 내일 아무튼 조건방문 나가도록 할 겁니다. 니네 조건방문까지라며. 서기고. 니네는 아니고. 니네는 순열도 안 막. 내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게. 네 번째, 동경의 위치 관계야. 수능 대비 들어갈 때는요, 동경의 위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니까. 자, 어떤 두 각의 동경이 일치한다. 첫 번째, 알파, 베타의 동경이 일치한다. 아까 동경이 일치하는 각도를 봤었잖아. 30도하고 390도는 같은 동경을 사용한다고. 한 각이 30도고 한 각이 390도면 얘네들이 동경이 일치하는 각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동경이 일치하는 각은요, 빼면 360도의 배수가 되는 성질이 있지. 근데 이제 360도를요, 2파이라고 한다고. 360도 n이 아니라 2파이 n이 되는 거야. 2n 파이라고 불러요. 2파이의 배수가 된다고. 그래서 60분법을 이제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호도법으로 표기를 해서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 알파, 베타가 정반대야. 동경이 정반대야. 동경이 정반대라는 거는요, 빼면 180도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정확하게는 360도의 배수 더하기 180도가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2n 플러스 1 파이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 베타가 x축 대칭이야. 또는 알파, 베타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다섯 번째, 알파, 베타가 y는 x의 대칭이에요. 대칭일 때는 더하는 겁니다. 더하면 꽉 차요. 자, 두 각이 요 x축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x축의 대칭인 거. 한 각이 이렇게 생겼으면 한 각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요 각과 요 각이 x축의 대칭인 거예요. 그럼 더하면 이거 더하면 여기까지 꽉 차겠지, 그치? 그래서 이럴 경우는 둘이 더하는 것이 360도의 배수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 각이 이렇게 되면 한 각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각이 y축에 관해서 대칭이 되는 거지.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180도가 꽉 차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 플러스 1파이가 된다. 2n 파이 더하기 파이란 소리지. 180도가 꽉 찬다는 소리지. 자, 만약에 y는 x에 꽉 차면 어떻게 돼? y는 x에 두 각이 꽉 차면 두 각이 대칭이면 한 각이 이렇게 생겼으면 한 각이 이렇게 생겼어. 이 각과 이 각이 y는 x의 대칭인 거잖아, 그지? 둘이 더하면 여기가 꽉 차겠지,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둘이 더한 것이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만큼이 꽉 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유도한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서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역시 대표 문제만 풀고 넘어갈 테니까요. 잘 소화를 해주세요. 잘 안 되겠는 거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 앞에서 놀고 있잖아, 그죠? 자, 거기 575번 봐요. 575번 보니까 세타하고 6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데 그럼 얘네 둘을 빼주면 360도의 배수가 된다고. 동경이 똑같은 각은 360도의 배수만큼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5세타가 2n 파이니까 세타는 5분의 2n 파이가 되는 거지. 여기서 n은 뭐야? 이게 정수잖아. 그래서 세타는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5분의 2파이, 2 집어넣으면 5분의 4파이, 5분의 6파이.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 어느 범위에 있는 각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0부터 파이 사이인 걸 구하래. 0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걸 구하래. 그럼 얘네 둘이 답이지. 5분의 2파이, 5분의 4파이가 답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77번. 하나씩만 풀라고. 젠장. 자,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고요. 4세타하고 세타와 4세타가 동경일치? 동경일치를 왜 또 풀어? 이거 풀면 안 돼. 576번.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세타, 5세타가 정반대 방향이래요. 그러면 얘네들 빼면 어떻게 돼? 2n 플러스 1파이가 된다고. 2n 파이하고 180도의 파이가 더 차이 나는 거야. 그럼 세타는 4분의 2n 플러스 1파이. 세타에 0 집어넣으면 여기가 n에다 0 집어넣으면 4분의 1파이. n에다 1 집어넣으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이런 값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나와 있니? 거기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래. 얘만 답이 되겠다. 2사분면의 각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를 넘겨서요. 유형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자, 거기 보니까 579번. 세타하고 5세타가 y축 대칭이래요. y축의 대칭이면 더하면 어떻게 돼? 180도가 꽉 차게 되지? 그지? 그래서 세타 더하기 5세타는요 2n 플러스 1파이가 되는 거야. 180도가 꽉 차니까
그래서 세타는 6분의 2n 플러스 1파이. 0 집어넣으면 6분의 1파이. 1 집어넣으면 6분의 3, 2분의 1파이. 2 집어넣으면 6분의 5파이. 3 집어넣으면 6분의 7파인가? 이런 각들이 답이 되겠다고. 그런데 몇 삽이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니까요. 이것만 답이 되는 거다. 그치? 예. 자, 그래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달려보세요. 자, 유형 5번까지. 자, 계속 가봅시다. 그 다음 부채꼴이죠, 부채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우리 요렇게 부채꼴이 있으면요, 이 중심각을 세타, 반지름을 r,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호의 길이 n은 r 세타. 여기서 이 세타는요 라디안으로 써야 돼요. 60분법으로 쓰면 안 되는 거야. 라디안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여기에다 r 세타가 l인 걸 대입하면요 2분의 1 r l이 되겠지. r 세타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r이 2개, l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부채꼴은 이 공식을 갖고 여러분이 잘 연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얘는 좀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무조건 나올 테니까 거기 있는 각종 어려운 문제도 다 풀어 보셔야 돼. 자, 선생님은 유형별로 2개씩만, 예, 전부 6개의 문제, 5개구나. 5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582번. 582번 보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다. 세타가 3분의 2파. 그리고 호의 길이 L이 4파이. 이러한 부채꼴의 반지름과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럼 공식에 대입해야지.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일단 여기다가요 L 4파이 집어넣고 R 곱하기 세타에 3분의 2파이 집어넣고 파이 약분해. R이 얼마 나오는 거야? 6이 나오나? 그렇죠. R이 6이 나오네.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R제곱 36, 세타는 3분의 2파, 얘는 12파이가 나오니까 A, B. 얘가 A고 얘가 B가 돼서 둘이 더하면 18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8. 이렇게 공식에 넣어서 풀어주는 문제니까 선생님 설명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예. 공식에 잘 넣고 풀어보세요. 거기 보면 585번, 586번, 587번 되게 어렵거든. 예, 잘 보고 풀어주시도록 하고요. 자, 584번 하나는 풀어보자. 자, 584번은요 거기 부채가 있어요. 부채는 부채꼴로 이루어져 있지. 부채는요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이렇게 잘라갖고, 예, 이렇게 부채를 만들었는데 이 넓이를 구하래요. 이 종이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 종이의 넓이는 넓은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게, 자, 반지름이 이게 6이고 요게 24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지름이 각각 6하고 24.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요 길이가 28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줘야겠지, 그치? 중심각 세타가 어떻게 돼요? 요 부채꼴에서 이 길이 L은 R 세타에 집어넣으면요, L은 28, R은 24, 세타는 24분의 28.
4로 약분해서 6분의 5파이가 세타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요 각의 크기가 6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넓이는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2분의 1을 24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6의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게 2분의 1 6의 제곱 세타를 묶어줄 수 있지. 요 24는요 6 곱하기 4니까 6의 제곱 4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2분의 1 6의 제곱 세타를 묶어주니까 여기는 4의 제곱 16 남고 여기는 1만 남겠다. 그럼 얘는 얼마야? 36에 2분의 1 곱하니까 18. 그리고 세타를 지금 넣자 6분의 5파 곱하기 얘는 15. 3, 5, 15, 3, 5, 15 225파. 자, 저 부채를 만드는데 필요한 종이의 넓이는요 225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588번 보죠. 588번.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선의 길이가 9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모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길이를 밑면의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겠네. 자, 얘는 전개도를 만들어서 전개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전개도에서 요 중심각의 크기는 9분의 3 곱하기 2파가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구했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를 풀면 되는 거야. 야, 요 길이 어떻게 구해? 요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 R 세타 요 길이가 9니까 9세타. 요건 얼마가 돼요? 반지름이 3이니까 6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세타는 9분의 6파. 이렇게 구한 거하고 똑같이 나오지. 9분의 6파. 그래서 아무튼 이 전개도에서 중심각 세타는 L분의 R 곱하기 2파이가 되는 성질이 있어. 얘가 L이고 얘가 R일 때. 근데 이게 싫으면은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요. 중심각이 3분의 2파이가 나오지. 이거 약분하고 나면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거 넓이가 어떻게 돼요? 요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더하기 요 넓이는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가 되겠네. 그치? 요거 약분하고 요거 약분하면 36파이가 건넓이가 되겠어요.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넓이하고 원의 넓이를 합쳐준 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하나만 풀어도 되겠다. 밑에 것도 풀려고 그랬는데. 자, 591번으로 가봅니다. 591번. 자, 591번 보니까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가야 돼서 나가야지. 아유, 매너 있지. 자, 마무리해봐. 자, 오늘은 열심히 풀면서 빨리 가겠지, 얘들아. 열심히 풀고 빨리 가. 오늘 유형 14개인데 지금 8번째 거 보는 거잖아. 그치? 예, 선생님 1시 전에 가이드를 끝낼 테니까 되도록. 예, 근데 시험 잘 보는 요령 알잖아. 쭉 풀어보고 자기가 틀렸던 거나 해설을 봤던 거 꼭 표기해서 다시 봐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주에 잘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전체를 다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좋지. 근데 우리는 늘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전체를 다 풀어보려면 2시간 가까이 걸리잖아. 그치? 생각하면서 한 2시간 걸릴 거야.
근데 자기가 틀렸던 것만 다시 보면요 1시간 안쪽에 볼 수 있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더 잘하는 겁니다. 예? 자기가 약한 것만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게 더 중요해요. 예. 자, 그럼 첫 번째 볼 때 귀찮더라도 문제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591번. 둘레의 길이가 10이래요. 야, 부채의 꼴의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둘레의 길이는 2R 플러스 L이고 넓이는 2분의 1 RL 이라는 공식이 있잖아.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주어지고 넓이가 나오면요 얘네 둘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2R 더하기 L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왔어? 10이다.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얘를요 L에 관해 정리하면 10-2R입니다.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2분의 1 R 곱하기 10-2R이 돼서 R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온다. 얘를요 마이너스 2를 뽑아내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R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빼면 R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5 이건 2차 함수가요 위로 볼록이잖아. 얘가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 그리고 요 음수 함수값이 나오는 건 범위가 필요가 없죠. 야, 이 2차 함수는 언제 최대값이 나와?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텐데요. 이 값이 최대 넓이가 되는 거야. 이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니까 R이 얼마일 때? 얘네들의 중점인 2분의 5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R에다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서 4분의 20은 얘가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2차 함수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4분의 25인데 얘는 어떨 때냐면 R이 2분의 5일 때야. 그래서 부채꼴이 여기가 2분의 5 그럼 여기도 2분의 5잖아. 둘이 합치면 5니까 둘레가 10이라 그래서 여기가 5일 때가 되겠다. 그러면 얘는 얼마? 2라디안이야.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 넓이가 보통 최대값이 나와요. 이렇게 이 그림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또 여기까지 후딱 달려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삼각함수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서 여섯 번째는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를 하려면 일단 삼각비의 정의 먼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삼각비는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 그럴 때 얘를 빗변. 무조건 세타가 있는 이쪽이 밑변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높이일 때 우리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윗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정의가 돼 있었잖아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의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는 건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세타의 범위가 직각삼각형에서 이 세타는 0도부터 90도 사이가 되는데 이제는 이 각이 이렇게 90도를 벗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 요 동경 위의 한 점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리면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거든. 요 각이 세타고. 그럴 때 요각 세타에 대해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읽어준 걸 삼각함수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빗변은 항상 플러스야. 그죠? 근데 이 높이나 밑변의 길이가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가면은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 직각삼각형의 각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 빗변은 항상 플러스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얘도 마이너스, 요것도 마이너스. 그래서 부호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삼각함수는요, 삼각비는 이게 다 플러스였잖아. 근데 삼각함수값은요, 부호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길이를요, 얘는 항상 플러스로 읽지만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읽어줘야 돼. 그리고 이 밑변의 길이도 왼쪽이면 마이너스, 오른쪽이면 플러스로 읽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직접 여기서 그 부호까지 따지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걸 구할 때 그냥 다 플러스로 생각하고 그냥 구한 다음에 요 앞에 부호를 결정을 따로 해주는 거죠. 어떻게? 얼싸움. 여기는 모두 플러스고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고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고 4, 4분면 코사인만 플러스다라고 외워서 부호 결정을 하는 거야. 뭔 소리냐? 자, 우리 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탄젠트 120도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120도를 가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요 길이를 1이라 그러면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 요 길이가 2분의 1이 되거든.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그럴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요 길이는 플러스, 요것도 위쪽으로 있으니까 플러스인데 얘는 왼쪽으로 간 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읽어줘야 된다고. 길이를 이렇게 하면 얘가 더 헷갈릴 수 있겠다. 요 길이를요 2대 볼 때 루트 3이라고 읽어줄 수가 있겠다. 그런데 빗변은 항상 플러스, 높이는 위쪽에 나오면 플러스, 아래쪽이면 마이너스. 밑변도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걸 거주면 사인 세타는 2분의 플러스 2분의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읽으려면 너무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얘를 플러스로 다 해. 2분의 루트 4, 2분의 1, 루트 3 한 다음에 얘가 2, 4분면이잖아. 그죠? 그러면 얼싸 않고 2, 4분면에서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부호 결정은 이렇게 해준다. 실제로 이 삼각함수를 읽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다 읽으려면 힘들어. 나도 헷갈려. 그러려면. 그래서 그냥 길이비만 구하고요. 이 부호는 얼싸 않고로 따진다고요. 얼싸 않고로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자, 거기에 관계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594번. 594번 보니까 6, 마이너스 8 원점과 6, 마이너스 8 이은 선분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x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왔고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읽어준다고. 요 길이가 6, 요 길이가 마이너스 8. 그럼 이 길이는 10인데 읽을 때 부호는 빼고 그냥 플러스로 다 읽자고. 원래는 얘를 마이너스로 해줘야 돼. 근데 헷갈린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요. 일단 b만 구하면 사인 세타는 x축이가 무조건 밑변이 돼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10분의 8.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10분의 1.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3분의 4라고 읽어준다고요. 그런 다음에 몇 사분면이야? 이거는 4사분면이잖아. 4사분면에서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야. 이렇게 읽어 사용을 한다고. 이게 편하니까 알았지? 예, 그런 식으로 읽어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596번도) 하나 보죠. 596번. 자, 596번 보면 세타가 2사분면이래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야, 2사분면이면 2사분면이면 무조건 사인만 플러스가 되게 돼 있어. 얼싸 않고. 2사분면에서 사인만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다고요. 부호를 결정해 놓고요. 탄젠트가 3분의 1이 나오려면 얘가 3이고 얘가 1인 거야. 그럼 여기는 루트 10이지. 그럼 얘는 루트 10분의 1, 루트 10분의 1, 코사인은 루트 10분의 1. 요 3면 보고 부호는 결정하고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가고 삼각비를 구해주시면 되겠다고. 요런 요령으로 구해주시는 거네요. 예.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유형은요. 삼각함수값의 부호라는 거야. 뭐냐면 1사분면은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 탄젠트도 플러스.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3사분면은 탄젠트만,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는 거야.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사분면은 셋 다 플러스고요. 나머지 4분면은 마이너스가 2개, 플러스가 하나씩만 나옵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하나인 4분면은 없어. 셋 다 플러스거나 하나 플러스 2개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2개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2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자, 그걸 이해해서 유형 10번으로 가보면은요. 유형 10번에 599번.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부호가 같아.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부호가 다르대요. 하나만 부호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부호가 다른 개만 플러스인 거예요. 나머지는 마이너스라고요.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하나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부호가 다른 애가 있다면 개만 플러스가 되는 거야. 하나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부호가 같다니까 부호가 같은 애는 마이너스고요. 부호가 다른 애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몇 사분면이야? 걔가 몇 사분면? 얘는 3사분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599번. 이렇게 구해줘야겠네요. 자, 601번 볼까? 601번. 601번 보면 코사인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이렇게 루트를 합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군요. 얘는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란 뜻이지. 분모만 마이너스란 뜻이지.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플러스가 두 개인 동네는 없다고. 그래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그래서 탄젠트만 플러스인 얘는 3, 4분면의 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이걸 빨리 캐치를 하셔서요. 예. 거기 보니까 기억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얘도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다가 맞지. 기억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데 빼주니까 0보다 크다가 맞지. 그래요? 예. 디귿을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둘 다 음수니까요. 0보다 작다 그러면 틀리지? 둘이 곱한 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리을 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는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0보다 크다 그래서 틀린 거다. 그래서 셋 중에 두 개가 서로 다른 부호면 나머지는 마이너스인 거야. 플러스가 두 개인 사분면은 없으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풀어보고 나면은요, 나머지 4개 유형은요, 한 방에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풀어보세요. 삼각함 사이의 관계식만 남았습니다. 오늘 가이드 할게. 이제 마지막 개념은요, 삼각함 사이의 관계죠. 관계식. 삼각함수 관계식은요, 딱 두 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요. 물론 얘네 둘이 같은 각일 때 얘기지. 세타가 같은 각이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항상 같아집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관계식을 거기 유형에 유형 11번, 유형 12번, 예. 문제가 겁나 많네요. 6개, 4개, 10개나 있는 걸 잘 풀어주셔야겠다. 예. 얘는 잘 안 풀리면 바로 해서 참조해서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일단 604번. 자,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 얘를 간단히 하래요. 그럼 얘는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고치고 1 더하기. 얘는 탄젠트 세타의 역수니까 얘를 역수취해서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다음에 왼쪽을 통분하면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곱하기 이쪽은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분모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얘네들이 같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1이 되겠죠? 예. 이걸 전개하면 CS분의 S제곱 2SC 플러스 C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인데 얘네 둘이 더하는 게 1이 돼서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래서 CS분의 2SC가 약분해서 2라고 간단히 해주면 돼. 쟤네 두 가지식을 잘 사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밑에 잘 안 풀릴 수 있어. 그럼 해설 한번 쭉 읽어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풀어보시는 게 좋아. 예. 자 뒤로 넘겨서요. 예. 607번. 자 얘는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나오면 풀어줘야지.
안 풀어본 놈은 못 풀어요 이거. 거기 보면 0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 관계일 때 루트 4 마이너스 8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루트 4 플러스 8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는요 4를 4 곱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라고 고쳐도 되지. 그잖아. 예, 그럼 얘가 루트 안에서 4로 묶어주고 얘는 s제곱 마이너스 2sc 플러스 c제곱이라고 변형이 가능하겠다. 야,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이 1이니까 4를 이걸로 고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있는 여기 4도요. 그걸로 고치면 루트 얘는 4배 s제곱 c제곱에 이걸 묶어주면 4로 묶어서 s제곱 2sc 플러스 c제곱. 그래서 얘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s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s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서 2의 제곱의 루트는 2로 나오고 얘는 s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얘도 2로 나오고 얘는 s 플러스 c의 절대값이 되는 거다. 예. 그런 다음에요. s가 c보다 크다니까 얘는 양수. 그대로 풀어주면 되지. 얘도 둘 다 양수니까 양수라 그냥 풀어둬서 되는 게 아니면 2s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2c가 돼서 마이너스 4배 코사인 세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예, 잘 기억해 놔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몇 번? 608번. 608번 보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7분의 8이래요. 근데 얘가 세타가 3, 4분면 1이거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8, 15, 17 피타고라스의 수를 구하면요 사인 세타는 17분의 15 탄젠트 세타는 8분의 15 3, 4분면에선 얼사탄 탄젠트만 플러스지? 네, 탄젠트만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고 이게 직각삼각형 그려서 구하라고요. 뭘 구하래요? 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분의 사인 그냥 구하면 되겠다. 사인 세타분의 1은 얼마야? 마이너스 15분의 17. 그 다음 탄젠트 세타의 역수는 15분의 8.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5분의 9. 약분해서 마이너스 얼마? 5분의 9.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지? 네. 자, 611번. 611번 보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요. 그지? 그러면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는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의 탄젠트 세타.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플러스가 되니까 3 마이너스 루트 3t. 이거 넘어오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요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얘는 루트 3으로 묶어주면 루트 3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3.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탄젠트 세타 값이 되는 거야. 예.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코사인 세타. 야. 3 루트 3 세타. 그럼 얘는 얼마니?
2 루트 3, 루트 1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 2분의 1. 그런데 세타가 거기 몇 사분면이래요? 4사분면이라고 돼 있지. 2분의 3파에서 파이. 얼싸 않고 코사인이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뒤에 유형 2개가 남았는데 여기 남은 칠판에 풀 수가 없겠네. 예. 10분 뒤에 유형 2개의 선생님 가이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풀어봐. 마지막 가이드는 614번 시계값을 구하는 거네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야. 요걸 이용해서요.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 전개하면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얘는 1이니까 곱만 구하면 되겠다. 그치? 예, 곱을 구하려면요 이 양변을 제곱하면 S제곱 마이너스 2SC 플러스 C제곱은 4분의 2 2분의 1이 돼. 그죠? 두영아 안 자니? 자는 거 아니지? 얘네 둘이 더하면 1이니까요. 마이너스 2SC는 1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1. SC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4분의 1이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1 넣고 제곱하면 16분의 1이라 16분의 33. 제곱해서 곱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618번 하나 볼까요? 618번. 618번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사인 곱하기 코사인과 같다. 그럴 때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이 a 플러스 b 루트 2가 된다. 뭐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자,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 잠깐만 좀 볼까요? 자, 얘는 뭐 일단 양면 제곱해야겠지? 이거 제곱하면 S제곱 2SC 플러스 C제곱은 S제곱 C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구할 때 지금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얘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값이잖아. 그렇죠? 이거 통분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CS분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서 얘는 1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예.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건 1이고 우리가 구할 거는 t분의 1이지 SC를 t라고 치환할게요. 예? 자, 그럼 여기서 1 더하기 2t t제곱이 돼서 여기서 t값 구해서 그거의 역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요거 여기로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t는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요 1 뿔마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h에서 1 뿔마 루트 2가 되겠다. 근데 거기 어떤 조건이 있을까? 예, 음수라고 돼 있지. t 값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t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또 지금 SC를 t라고 놨으니까 t는 0보다 작아서 t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 예, 구해줄게. 1 마이너스 루트 2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A도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약간 어려운데요. 약간. 자 619번 문제 라스트 가이드 문제. 자 619번 문제는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의 두 그림 c 플러스 s랑 c 마이너스 s라고 되어 있네요. 그럴 때 a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 예. 자 얘는 어떻게 구해? 뭐 일단 근각의 소형계 써야지. c 플러스 s 더하기 c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c 플러스 s 곱하기 c 마이너스 s 2분의 a 요거 두 개 연립해서요. 요거 두 개 연립해서 a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얘는 이렇게 없어지니까 2c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 되니까 코사인 제곱이 16분의 1 얘는 16분의 15가 될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할 얘는 c제곱 마이너스 s제곱이 2분의 a 그래서 2 곱하기 c제곱은 16분의 1 빼기 s제곱은 16분의 15 그래서 a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6분의 얼마니? 14 예. 요거 둘이 약분하면 8되고 또 약분하면 4분의 7이 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7이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별로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수식들을 이용하는데 여러분은 뭐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거야. 예, 해설들 참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처음에 그냥 풀려면 쉽지 않아. 예, 해설 무기 켜주세요. 자, 얼른 하고 가세요.